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건 다들 잘 아시죠? 근데 그 화려한 시작이 사실은 40명의 주판 부대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주판에서 인공지능까지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엄청난 기술혁명,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대비가 모든 걸 말해주죠. 한쪽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주판이 놓여 있는데 다른 한쪽엔 세계 최고라는 트로피가 딱. 이게 불과 50년 만에 일어난 변화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약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주판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1960년대 대한민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컴퓨터는 당연히 없었고 흔한 계산기조차 귀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이런 때의 나라 살림,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예산을 짠다는 건 이건 상상 이상으로 고된 일이었겠죠.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당시 나라 전체의 예산을 책임지던 공무원들의 숫자입니다. 딱 40명이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밤낮으로 주판알만 튕기면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다 맞춰냈던 겁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숨겨진 영웅, 바로 주판부대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끝도 없이 주판만 튕길 것 같던 시대에 한 젊은 연구원이 던진 아이디어 하나가 이 모든 판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혁명적인 제안이었어요. 때는 1968년 KIST의 젊은 연구원이었던 안문석 교수가 경제기획원 관료들 앞에서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주판 말고요. 이제 컴퓨터로 국가 예산 전체를 자동화합시다. 지금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그 당시 관료들 귀에는 이게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안문석 교수의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통은 기술 전문가한테 업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문제의 핵심을 가장 잘하는 사람, 바로 그 예산 담당 공무원들한테 직접 컴퓨터를 가르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현장 전문가가 기술을 주도하게 만든 거죠. 이 역발상, 이게 바로 프로젝트 성공의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자, 아이디어도 좋고 전략도 완벽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현실의 벽에 부딪힐 차례죠. 당시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는 이걸 실제로 구현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바꿀 두 가지의 아주 큰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초창기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일단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데이터 하나하나를 구멍 뚫린 카드에 입력을 해요. 그리고 그 카드 뭉치를 차에 싣고 홍릉에 있는 케이스트까지 직접 운전해서 갑니다. 거기서 컴퓨터를 돌리고 또 그 결과물을 다시 차에 싣고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매일 출퇴근을 했던 시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실 그때 다들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시 전화선이 워낙 안 좋아서 데이터 전송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이 불가능해 보였던 보전이 성공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화선을 타고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작은 성공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선 하나 연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홍릉에 있는 강력한 컴퓨터의 능력을 멀리 떨어진 광화문에서 빌려 쓰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앙 서버에 접속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50여 년 전에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자, 그렇네요. 그냥 기술적으로 컴퓨터를 연결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혁신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식, 비도 코드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장부를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아예 예산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그 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버린 겁니다. 비도 코드가 대체 뭐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신용카드 긁으면 보통 1만 원 결제 이렇게만 뜨잖아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비도 코드는 여기에 꼬리표, 요즘 말로 하면 태그를 붙여주는 거예요. 용도는 점심값, 이건 좀 아낄 수 있는 돈, 우선순위는 낮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썼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돈의 성격이랑 목적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엄청나죠?
이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의 불씨가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디지털 국가로 바꾸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케이스트에서 컴퓨터 시연을 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모든 장관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당장 케이스트 가서 컴퓨터 배워서 업무에 활용하시오. 최고 리더의 이 강력한 한마디가 정부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70년대에 첫 예산 시스템으로 기초를 닦고 80년대에는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는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이 시스템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죠.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마침내 2000년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예산 시스템, 바로 디브레인이 탄생한 겁니다. 정말 한 시대의 성공이 다음 시대 혁신의 디림돌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안에 새로운 유령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최첨단 시스템의 문제를 풀 열쇠가 어쩌면 저 50년 전 과거의 지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부처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에요. 이 디브레인 시스템이 각 부처 안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부처랑 부처 사이를 넘나들면서 들여다보는 건 여전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이름만 살짝 다른 비슷한 사업에 돈을 이중으로 쓰는 그런 비효율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정부가 하는 개별 사업 개수만 무려 8만 3천 개가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의 숲 속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찾아내는 건 이건 뭐 해변에서 특정 모래알 2개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첨단 AI를 동원해도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50년 전의 그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부서가 썼느냐가 아니라 이 돈을 왜 썼는지, 그 목적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봤던 비도코드의 철학 말이죠. 어쩌면 이 오래됐지만 혁신적이었던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최첨단 AI가 부딪힌 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가 아닐까요? 주판에서 시작됐던 혁신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